이번 주는 총 근무 시간이 13시간입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번 달부터 알바비가 좀 달라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최저임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바로 랜선노동법 시즌 1의 마지막 주제, 주휴수당 편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노동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 뭘까요? 아무래도 연초니까 연봉 협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연봉 협상. 매년 1월이면 연봉 협상 하시는 회사가 많죠. 진선미 노무사님은 대표님이시니까 직원들 연봉 협상 1월에 합니까? 1월에 안 하고 한 2, 3월 정도 이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좀 결산 보고 하는데 저는 이맘때쯤에 좀 자리에 잘 안 앉아 있어요. 바빠서. 아니, 눈을 마주치면 연봉 얘기할까 봐. 그래서 약간 피운. 아니, 근데 유튜브 이거 잘 보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매년 좀 어렵습니다. 매년 근로자분들은 올해 연봉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장님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그렇죠. 많이 사장님들이 근로자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십니다. 저희가 뭐 연예인이나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 이상 연봉 협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어폐가 있죠. 교섭이라고 할까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번 달부터 알바비가 좀 달라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죠. 그래서 이제 1월에 최저임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이자 복잡한 주제인 주휴수당. 바로 랜선노동법 시즌 1의 마지막 주제, 주휴수당 편입니다. 시즌 1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역대 최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해요. 1월 10일 기준으로 260건이 벌써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제 팬클럽이 생길 만한데.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휴수당이 뭔지 알려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건데요.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심 씨가 근로계약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열심 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했다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적어도 하루에 유급 휴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어도 일하는 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주휴수당에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휴게 시간 빼고 일한 시간만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셔야 하고요. 셋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참 쉽죠? 네. 하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문 엄청 많아요. 바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영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자영업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켜야겠죠. 그렇다면 4인 이하는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지켜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명이 있는 편의점 사장님도 자영업자도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은성킴님의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자,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성님의 시급이 9,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다고 했을 때로 계산해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8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일은 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비를 1급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9,000원 하면 72,000원이고요. 그래서 수당 포함한 주급이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52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 52시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9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금액만 나오는데요. 즉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이 상한선이다. 그렇죠.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 않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럴 때 헷갈릴 거예요. 그죠? 네,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때는 월, 화, 수, 목, 금 더하기 주요일이 있죠. 그래서 월, 화, 수 8시간씩 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을 때는요. 나누는 거예요. 34 나누기 5를 하면 하루 평균 6.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요 수당이 바로 이 6.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9,000원으로 곱했을 때 주요 수당은 61,200원이 나오고 주급은 367,200원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한 일주일간의 주요 수당을 바탕으로 1월 알바비를 계산해 볼게요. 신정, 주말을 제외하고 일했다고 했을 때 딱 4주치가 나오는데요. 367,200원 곱하기 4는 146만8,800원. 이만큼의 알바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3월달처럼 3월 1일에는 쉬고 3월 마지막 주가 수요일에 끊긴다 했을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3월 1일은 공휴일이죠. 2021년 1월부터죠. 30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 빨간 날,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쉬는 것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367,200원을 지급해야 하고요. 마지막 주는 수요일에 끊겨버리네요. 그러면 다섯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4월 알바비에 이제 2월 돼서 입금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3월 한 달간 실제 알바비는 3월 1, 2, 3, 4주 해서 146만8,800원이고 거기에 마지막 주 3일분을 더한 총 금액은 168만 4,800원입니다. 알바하시는 분들처럼 시급이나 1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또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예를 들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딱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곱하는데요. 이 209라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할 때 주휴일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시급의 이 209시간을 곱한 182만 2,48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소한 한 달 월급으로 기본급이라는 겁니다. 최저시급 8,720원 곱하기 209시간, 최저 월급 182만 2,480원. 어렵지 않죠?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꼭 일주라는 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니더라도 돼요. 네, 그래서 연속된 7일로 산정해도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요즘 카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더 일하고 안 되는 날에는 일찍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4일에 5시간씩 총 2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요. 문제는 이번 주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5시간, 3시간, 5시간. 하루는 사장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안 나갔더니 이번 주는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인데요.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안 되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것 같죠? 네,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판단님의 의사에 따라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각이나 조퇴로 주 15시간을 못 채웠는데 이때는 주휴수당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고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렇죠. 다만 결근으로 15시간을 못 채웠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받기 어렵겠죠. 판다님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일을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 휴일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장님들 꼭 알아두시고요. 수당 못 받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이제 민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민원 신청이 이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근로기준 탭이 있고 뭐 임금체불 진정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거의 첫 단에 나오더라고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과정은 랜선 노동법 임금체불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9개월 정도 다닌 레스토랑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퇴사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OX 퀴즈 이번에는 이주영 노무사님이 답해주세요. 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답은 O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정 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 아시죠?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만근 근무를 하고 계약이 당일 금요일에 끝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답은 O입니다.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 시간, 즉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두상으로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당연하죠.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죠.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구두상으로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 드렸고요. 혹시 아까 Q&A 하시면서 하시고 싶던 말씀이나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1일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데 본인의 주휴시간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 30시간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5로 나누면 6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네. 간단하죠. 저희 근로기준법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휴수당이 7시간이 상한입니다. 8시간씩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8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 일주일을 개근하셔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과 그날치 임금이 빠지죠. 즉 월급 근로제인 경우에는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이틀치 임금이 그죠. 빠지게 됩니다. 이틀치 빠지는 거죠. 네, 이틀치 뺐다 그래서 이거 임금체불이다라고 해서 가시면 네, 곤란하시다는 거. 네, 오늘 시즌 1의 마지막인데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동안 댓글들 보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직접 보고 답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랜선 노동법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끝이면 서운하죠. 네. 랜선 노동법 시즌 2에서 봬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시즌제였어? 응? 시즌 2가 있다는 거 처음 듣는데?